안녕하세요. 위인에게 위인전이 있다면 위대한 기업에게는 위협전이 있습니다. 그 1편인 아마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립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차트를 보며 어떤 이벤트가 이런 주가 변화의 원인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년 유동적 개념과 창의적 유추라는 인공지능 관련 책을 판매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거대한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997년 5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사업, 광고 사업,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97년 5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는 2025년 2월 12일 기준 무려 1900배 이상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지만 28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연례보고서 상의 베이직 EPS, 즉 주당 순이익을 아래 표에 함께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상장 이후 총 4번의 주식 분할을 했는데 이것은 EPS에 반영되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997년 상장 후 1999년까지 닷컴 열풍에 힘입어 주가가 50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속빈 강정은 아니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판매 제품을 음악, 전자제품, 장난감 등으로 확대하며 매출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대량 투자 유치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아마존의 주가 역시 폭락했습니다. 1999년 최고점 약 106달러에서 2001년 말 10달러 이하까지 급락했습니다. 물류 및 인프라 투자는 계속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고 9.11 테러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과 과연 아마존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가? 라는 의구심이 팽배했는데요. 그러나 2002년 4분기 아마존은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이런 의구심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유럽, 일본 등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및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역시 주가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아마존 프라임 및 AWS 초기 개발을 진행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아마존은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또 구글이 IPO를 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2005년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연회비 79달러를 내면 2일 내에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였고 장기적으로 이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06년 물류 및 인프라 확장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또한 이베이, 월마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심해져 주가 역시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때 AWS를 출시하며 다가올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했고 최초의 전자책 리더기 킨들을 출시했습니다.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아마존 역시 거대한 주가 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말 100달러였던 주가는 2008년 11월 약 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0년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주식시장을 천천히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회원이 증가하고 킨들 매출 역시 급증했습니다. 2010년에는 AW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이때부터 기업들이 전통적인 서버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물류센터 확장 및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패드와 킨들의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2012에서 2013년 AWS의 기업 고객이 급증했고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아마존의 지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쇼핑 트렌드가 확대되었고 아마존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잘 적응했습니다. 한편 2014년 아마존은 자체 스마트폰인 파이어폰을 출시했지만 판매가 부진했고 이에 대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단기적인 수익성이 악화됐고요.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알리바바와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이때부터 자동 이동 로봇을 물류 창고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첫 번째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라임 회원 가입 수가 증가했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때 아마존이 처음으로 AWS의 매출 및 수익을 공개를 했는데 25%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며 이것이 아마존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겠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드론 배송 테스트 진행을 발표하는 등 물류의 혁신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 AWS의 매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AI 음성비서 알렉사와 에코를 출시하며 스마트 홈 시장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2017년 대형 유통업체인 홀푸드 인수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에도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AWS는 이미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2018년 프라임 회원이 1억 명을 돌파 그리고 AWS의 매출 성장률은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발발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됐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또 AWS에는 여전히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프라임데이에서는 기록적인 매출 달성을 이루는 등 주가는 결국 상승했습니다. 2020년 잊을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이커머스 매출이 급증했고 또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AWS 매출이 또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무려 70% 증가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단행해서 많은 기술주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주가는 50% 이상이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EPS도 오랜만에 음수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2023에서 2024년 챗GPT와 엔비디아 등이 불러일으킨 AI 열풍은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아서 테크주 강세 시장을 만들어냈고 또 프라임 비디오 등을 통한 광고 수익 증가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주가는 232.8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의 28년 성장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아마존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잘 편승했고 미래에 잘 대비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급증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했으며 모바일 트렌드를 잘 읽고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AI와 로봇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또한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2021년 7월 우주사업 및 자선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오던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약 27년간 책임감 넘치는 모습으로 기업을 이끌었으며 아마존은 그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창업가가 아닌 경영자가 회사를 잘 성장시킨 사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창업자가 경영자인 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경제가 호황이어도 경제가 불황으로 허덕여도 아마존은 꾸준히 필요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성은 악화되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 제도를 일찍 도입해 정기적인 수익 모델을 형성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 것도 회사의 재정 상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2012년 키바 시스템을 인수해 물류 자동화에 성공적으로 활용했고 2014년 트위치를 인수해 스트리밍, 게이밍, 광고 비즈니스를 성장시켰으며 2017년 홀푸드 마켓을 인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상장한 지 28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 주가 1900배나 올랐네. 옛날에 살걸. 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과거로 돌아가면 이 주식을 사고 현재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그렇듯 아마존 역시 단기 고점 대비 주가가 5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3차례나 있었는데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주가가 90%,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가가 58% 이상, 그리고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될 무렵 주가는 약 54%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매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세 번의 상황 모두 아마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아마존 자체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회들을 폭락이 아니라 세일 기간으로 여길 수 있겠죠. 두 번째,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듯 아마존 역시 상장 후 6년간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 주가는 그간의 고생에 보답하듯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왜 이익을 내지 못할까? 번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 자체를 벌지 못하는 걸까? 언젠가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가격 등락에도 투자자의 마음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갈 것입니다.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비전 및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4년 아마존을 설립할 때부터 베이조스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1997년 첫 주주서원에서 아마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객 만족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영원히 데이 1 상태여야 한다. 데이 2는 정체, 데이 3는 점진적인 쇠퇴, 데이 4는 파산이다. 우리는 항상 스타트업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스타트업 같은 혁신 정신을 기업 문화로서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닷컴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며 어떤 기업이 넥스트 아마존이 될지 이 영상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